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최대한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염세주의 철학자.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콜레라를 피해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살기 위해 도망치기도 하였고 강아지와 함께 홀로 7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왜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아픕니다. 그것도 많이요. 사는 게 참 힘들죠.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심지어 너무 싫어 죽겠기도 하고 좋아 죽겠기도 하죠. 한도 끝도 없는 죽겠다를 끊임없이 외치며 막상 죽는 건 무서워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죠. 쇼펜하우어에게도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애착이었죠. 우리 모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 때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 정식을 혼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서 맛있다를 외치며 행복한 표정을 짓던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40이 넘으면 이제 혼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외로움도 쓸쓸함도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얼마 전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재동 씨가 노벨 고독상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나 홀로 고독하게 온전한 나로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안녕하세요, 철학하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고통과 행복,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고 편하게 만들어줄 고독에 관하여 철학하기와 함께 왜 내 삶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왜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철학해 보시죠. 이제는 아프지 말고 홀로 행복해져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정하며 자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지만 그의 철학의 실상은 태어나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행복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행복은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하기 때문에 쾌락으로 가득 찬 것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하죠.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행복은 쾌락 추구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4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혼자가 더 편하실 겁니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젊어서는 다들 그랬었지요.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뿐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대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드물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나 자기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그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40의 삶의 지혜를 주는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이 담긴 강용수의 40에 읽는 쇼펜하우어에서는 40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40대는 가장 열심히 활동할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40대는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을 시기입니다. 자리 잡을 시기이죠. 그만큼 실패의 아픔도 많이 겪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40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는 40대를 인생의 큰 분기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40대 이후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나름의 색깔을 더하는 해석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0 이후부터는 인생에 대한 생각의 전환,
행복과 고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해 사람은 40살이 넘어가면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혼자가 편한 느낌이 드시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평생 친구라고 여겨지던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반 책상에 같은 옷을 입고 공부를 하던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술 먹고 함께 웃고 떠들던 대학교 때 친구들이 졸업 이후 각자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삶의 방식과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벌어지고 멀어집니다. 누구는 애를 낳고 누구는 이혼을 하고 누구는 아직까지도 혼자이며 그렇게 월급쟁이로 사장님으로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골프를 치기도 하지만 누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30대까지는 친구들을 만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깔깔거리는 것이 가장 즐거웠지만 40대부터는 몰랐던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40대는 인생의 고통을 충분히 알기 시작한 나이니까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고통과 무료함.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린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삶의 권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거나 무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고통보다는 돈 많은 사람의 권태를 느껴보고 싶은 건 왜일까요?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죠.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입니다. 인간에게는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포만감 또한 불쾌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무료함의 진자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고통스럽거나 무료한 시간입니다. 행복은 결핍에서 만족으로 빠른 전이다. 행복은 짧고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행복은 항상 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그 짧은 순간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무료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할 때 참 행복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미 행복한 그 순간은 지나가고 맙니다. 아쉽게도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고통과 무료함은 한쪽이 멀어질수록 다른 쪽이 다가온다. 하지만 무료함, 즉 권태는 행복의 짧은 순간과 달리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권태가 한 번 시작되면 여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죠. 권태에 빠진 인간은 이 무의미한 하루가 24시간이나 지속된다는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고통을 견뎌내려고 권태로 온 인간은 자극을 찾게 되는데요. 그게 야심, 권력, 소유, 관능이라는 다양한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 욕망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욕망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무서우리만큼 공허와 무료함에 빠지게 됩니다. 무료함, 권태, 따분함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버립니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마약으로 구속되는 연예인이나 롤스로이스남도 공허와 무료감에 빠진 채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가질 게 없고 삶이 절대 자극적이지 않게 되어 마약에까지 손대게 되는 게 아닐까요? 팬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엄청난 인기를 얻다 보니 공허해지고 젊은 나이에 롤스로이스를 타다 보니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보면 근황 올림픽에 나오는 아이돌 출신 쿠팡맨이나 걸그룹 출신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재테크에 매진한 그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서일까요? 인기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충족되는 것이 없었기에 권태와 무료함에 빠지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익숙해져 오히려 권태로워진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고통과 권태라는 양자택일 앞에 놓인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권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왕복 운동을 하는 시계추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보니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가질 수 없어 보입니다. 권태에 시달리든지 고통에 시달리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태도 반복되다 보면 고통이 되고 잦은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한 권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무감각한 권태의 시간과 고통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방법은 사유하는 것입니다. 사유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나 홀로 사유하는 것이죠.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에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유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할 때에도 한 가지에만 몰두해야 하는데요. 이는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개념과 닿아 있습니다. 올해 초에 100세 기념 합본판이 나온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몰입에서는 몰입을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상태로 어떤 일에 대해 심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몰입하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최대의 지적 능력이 발휘되고 있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행복감에 충만해지려면 해결하려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듭니다. 몰입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를 통한 마음의 평정심은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얼마 전 제 관심을 끈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양원근의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 이 책은 나를 철학하는 자기계발서이자 지적 에세이로서 생각하고 배우는 삶, 그리고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쾌락과 관련하여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사유를 전합니다. 쾌락에는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이 있는데 동적 쾌락은 결핍이 충족될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고 정적 쾌락은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평정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참된 쾌락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통과 무려움을 왔다 갔다 할 때의 짧은 행복이 동적 쾌락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유를 통한 행복은 정적 쾌락으로 마음의 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타락시아는 고통도 불안도 없는 영혼의 절대적 평온함을 의미하는데 에피쿠로스는 이를 쾌락의 정점이라고 여겼습니다. 아타락시아는 평정심의 행복 상태를 말하는데요. 바로 지속적이고 정신적이며 정적인 행복입니다. 사유를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고 정신이 평정한 상태로 마음속이 마치 물결 하나 일지 않는 거대한 호수 같은 느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타락시아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자, 그럼 고통의 인생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 온전히 사유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아봤고 이제 온전히 사유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히 사유하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첫째, 건강해야 하고 둘째, 고독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고독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이라고 최대한 빨리 죽어야 한다던 쇼펜하우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자살을 예찬한 것처럼 보이는 쇼펜하우어는 실제로는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는 쪽이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대 로마 시인인 유베날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인데, 원래는 육체의 강건함과 아름다움에만 집착하는 당시의 로마인들을 풍자한 것으로 육체만큼 정신 수양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쓰여졌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자들이 정신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후 올림픽 슬로건으로도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로크는 미래를 위한 자녀 교육이란 책에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오늘날 행복한 상태를 짧지만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온전히 사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생각이 들고 사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코로나를 겪으셨던 분들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자 김욱이 쇼펜하우의 대표적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바탕으로 편지와 일기를 토대로 편역한 쇼펜하우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원인은 피로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성과 후회를 통해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때론 증오스러운 것은 육체와 정신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럴 땐 그저 쉬는 게 최선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여행도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이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요.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황농문 교수도 앞서 설명한 몰입이란 책에서 몰입하기 위해서는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삶과 일에 대한 의욕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운동량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고 건전한 목표 따위는 까마득히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게 되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사고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보다 높은 뜻을 품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몰입적인 사고를 실천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온전히 사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야 한다고요. 사유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고독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독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저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같이 떠오릅니다. 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너의 외로움이 날 부를 때라는 추석 연휴 고민 상담에 방송인 김재동이 출연했었습니다. 여기서 김재동 씨는 외로움과 쓸쓸함, 고독에 대해 재치 있는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가 말하길 외로움은 2명 이상만 받는 술집에서 혼자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에이 많이 시킬게요 하고 자리에 앉는 거고, 쓸쓸함은 2인분의 안주를 왁자지껄한 군중 속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드는 감정이며, 고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달달한 게 필요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1+1입니다 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서 2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녹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군중 속에서 느껴지게 되면 쓸쓸함이 되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온전히 사유할 수 있을 때가 고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라는 상황은 같지만 외로움과 쓸쓸함은 나 외에 어떤 상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고독은 오로지 나 홀로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외로움과 쓸쓸함은 의존적인 것이 되고 고독은 주체적인 것이 됩니다. 나는 솔로의 고독 정식은 외로운 상황에 처해져 쓸쓸하게 짜장면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온 영숙이와 옥순이를 솔로 나라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솔로에서의 고독 정식은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혼자가 되어버려 혼자 밥을 먹으며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 섞인 사유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냥 외롭고 쓸쓸한 짜장면 한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고독한 미식가에서 고로상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자기가 먹고 싶은 식당을 찾아갑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며 온전히 혼자서 음식의 맛을 하나하나 즐기게 됩니다. 고독한 미식가가 먹는 음식이 더 고독에 가까운 고독 정식입니다.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에서는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며 음식을 먹는 포상의 행위, 현대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치유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육체적 허기뿐만 아니라 정신적 허기까지 채워주는 시간이라고요. 혼밥 많이들 해보셨나요? 외롭고 쓸쓸하시던가요? 아니면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셨나요? 우리 모두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당 테이블엔 아크릴판이 설치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먹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시간들을 말이죠.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팬데믹 시대에 아크릴판이 사라진 식당이 저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의 고독이라는 공간을 빼앗겨버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은 혼자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독 정식은 그래서 진짜 혼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온전한 사유를 위해 고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혼밥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밖에서 혼밥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혼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아직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만 조만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고독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을 느끼지 않는 삶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마흔이 넘은 우리는 이제 혼자가 편해지고 인생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무료함 속에서 짧은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유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평정심의 행복 상태인 아트락시아를 향해 이렇게 온전히 사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하고 둘째, 고독해져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면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쓸쓸함이 아닌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온전한 사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몰입,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를 통해 쇼펜하우어의 고통과 행복, 그리고 고독에 대해서 철학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데 무려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월간 철학하이가 되어버렸네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막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제작하느라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거의 2주 정도는 책 읽고 원고 작성하고 그리고 녹음하고 자막 제작하고 5년 된 노트북으로 영상 제작하려고 하니 많이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처음 써보는 동영상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를 유튜브 동영상 찾아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느라 한 달 만에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채널 철학하기와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반가웠습니다.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 전에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답을 내리는 모든 행위가 철학이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고독하게 온전히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도 철학하는 하루 되세요.